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가 저궤도 임무를 마치고 별도 연료 소모 없이 유지되는 타원형 동결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임무에 돌입해 달 극지와 영구 음영 지역을 관측하고 다양한 고도에서 자기장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수 의료 장비의 품질 검사 정확도를 높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인공지능의 100만 장 이상의 의료 영상 데이터를 학습시켜 전문의의 육안 판독에 의존한 기존 검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형상기억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 고무처럼 늘어나고 다시 강철처럼 딱딱해지는 인공 근육을 개발했습니다. 사람 근육보다 30배 강한 힘을 낼 수 있고 원래 길이의 12배까지 늘어나는 유연성도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여러 기관의 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전문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별도 연료 소모 없이 유지되는 타원형 동결 궤도에 진입해 추가 임무를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은 다누리가 지난 2월 100km에서 60km 저궤도로 낮춰 약 7개월간 고해상도 달 표면 관측을 수행했고 24일 동결 궤도로 전환해 달 극지와 영구 음영 지역을 관측하고 다양한 고도에서 자기장을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누리는 오는 2027년 동결 궤도 임무 종료 뒤 폐기 기둥으로 착륙선 데이터를 확보하고 달 표면에 충돌하며 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수 의료 장비의 품질 검사는 전문의의 육안 판독에 의존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100만 장 이상의 의료 영상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의료 장비 품질 검사에 도입된다면 어떨까요?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검진이나 암 진단 등에 주로 사용되는 MRI나 CT. 이 같은 특수 의료 장비는 질병 진단에 필수적이지만 40%는 10년 넘게 사용한 노후 장비입니다. 촬영 영상의 품질이 떨어져 진단 오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품질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 장비의 품질 검사는 전문의의 육안 판독에 의존해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대조도 분해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동그란 원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의료장비 품질 검사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눈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의료장비의 품질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개발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직접 주석 처리한 100만 장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유방 촬영 장비, 그리고 CT 장비, MRI 장비의 영상이 기본적인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느냐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품질 분석 리포트도 만들어 의사의 육안 판독과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동시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눈에 의존했던 품질 관리가 객관화된 인공지능 검사로 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 유럽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과 영국 보건당국은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고 세계보건기구는 백신도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대변인은 유럽의약품청이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엄격한 승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has reviewed a large amount of data from pregnant women who used paracetamol during pregnancy and found no indication of risk. 세계보건기구 WHO도 관련 증거는 여전히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접종 시기에 따라 어린이 자폐증이 증가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Vaccines, as I said, saved countless lives. So this is something that science has proven, and these things should not be really questioned. 영국 보건당국 역시 임신부에게 타이레놀이 가장 안전한 해열제라며 의사와 과학자들의 말을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B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백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간과할 수는 없다고 짚었습니다. 자폐증 단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허위 정보로 수십 년에 걸친 전문가들의 연구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건정책은 철저히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체지방 감소를 돕는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비자 2명이 급성 간염에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과 원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보고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체지방 감소를 도울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제품을 각각 구매해 먹은 2명이 급성 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료와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기준이나 규격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제품과 이상 사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판단했고 결국 유통업체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 역시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해당 제품과 원료가 같은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제품에서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섭취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된 점을 고려해서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 2027년 4월 18일로 적힌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반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11만 4천여 개가 대상으로 전량 유명 생활용품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올해만 이상 사례 47건이 보고되는 등 꾸준히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용법과 용량만 잘 지켜 먹으면 해당 성분 제품 복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에 간염 이상 사례가 발생한 2명의 경우 제품 섭취 기간 술을 마신 공통점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앞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섭취 기간 술을 피하라는 안내사항을 꼭 표기하게 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70% 넘는 소방공무원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도 일반 국민보다 높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소방공무원 가운데 74%인 4만 9천여 명이 건강 이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은 21명으로 10만 명당 31.5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25.2명인 일반 국민의 자살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심리상담과 진료 수요도 급증해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사업의 상담 건수가 2024년 7만 9천여 건으로 4년 전인 2020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권석화입니다. 여러분, 고무처럼 쭉 늘어나다가도 순간 강철처럼 딱딱해지는 근육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유니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소프트 인공 근육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람 근육이 수축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처럼 이 인공 근육도 수축하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사람 근육보다 무려 30배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근육은 상황에 따라 성질도 바뀌는데요. 무게를 버텨야 할 땐 강철처럼 단단해져서 자기 무게의 4,000배, 그러니까 고작 1.25g에 불과한 근육이 5kg을 지탱할 수 있고요. 반대로 움직일 땐 부드럽게 늘어나며 원래 길이의 12배까지 커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비결은 근육 속의 두 가지 결합 구조를 구현한 형상기억 고분자 소재에 있습니다. 연구진 설명 들어보시죠. 기존에는 잘 늘어나면 힘이 약하고 힘이 세면 잘 늘어나지 않는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강성 조절이 가능한 특별한 고분자에 미세 자성 입자를 고르게 섞어서 화학적 물리적 결합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실제 근육처럼 크게 늘어나면서도 강한 힘을 동시에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장 반응 입자를 넣어서 원격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로봇손이 물체를 짚는 실험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소프트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 의료 보조 장치 등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인공 근육이 쓰이게 될지 기대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줄기세포나 면역세포 같은 소중한 세포들을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 보존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DMSO나 글리세롤 기반 동결 보존제는 세포 내부로 침투하면서 독성을 유발하거나 해동 후에도 제거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생분해성 DNA 동결 보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DNA 조각을 조립해 그물망 형태의 나노 구조체를 만들고 여기에 콜레스테롤 성분을 붙여 세포막에 안정적으로 달라붙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세포를 감싼 구조체가 외부 충격을 막아주고 동시에 얼음 결정이 자라는 걸 억제해 세포 손상을 최소화한 건데요. 그 결과 극소량만 사용해도 기존 화학적 동결 보존제에 비해 세포 복원율이 약 60% 이상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해동 이후에는 이 소재가 스스로 분해돼 독성 걱정도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 이야기 들어보시죠. 세포 내부로 침투하지 않고 세포막 표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독성 우려가 적고 생분해성 특성 때문에 해동 후에 별도의 제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보관 후에도 세포 사멸과 괴사가 크게 줄었으며 단순한 생존을 넘어 세포의 본래 기능까지 회복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성은 낮추고 세포의 생존율과 안정성을 높인 생분해성 DNA 동결 보존 소재. 연구진은 앞으로 줄기세포와 면역세포를 넘어 올가노이드나 생체 모사칩 같은 첨단 바이오 플랫폼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권석화였습니다. (7월) 출생아 수는 4년 만에, 혼인 건수는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이 늘고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7월 출생아 수가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혼인 건수는 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7월 출생아 수가 21,803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는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는 14만 7,804명으로 7.2% 증가했는데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7월에 0.80명으로 5달 만에 0.80명대로 올랐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 394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4% 증가했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2016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혼인은 1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이 늘고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7월 사망자는 27,979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0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는 69개월째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미혼 남녀가 10명 가운데 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전국 만 25세에서 49세 국민 2,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는 62.6%로 지난해 3월 55.9%에서 6.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결혼 의향이 있으나 여전히 미혼인 이유로는 결혼 자금 문제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또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미혼 남녀들도 지난해 3월 50%에서 올해 8월 61.2%로 11.2%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이었던 추석 연휴가 19일 늦어지면서 지난달 대형마트 매출이 1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편의점 매출은 2달 연속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 23개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한 1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1년 전보다 15.6% 매출이 급감했고 준대규모 점포 SSM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5.9% 줄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늦은 추석으로 식품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폭염 속 백화점을 찾은 피서객들이 패션과 의류 구매에 나서면서 전년 대비 2.8% 매출이 늘었습니다. 편의점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으로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매출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노하우 없이도 상대적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하지만 엄청난 위약금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가피한 경우 점주들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맘스터치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연돈 볼카츠는 가맹 상담 과정에서 수익률을 부풀린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고 오픈하자마자 3주 만에 매출이 너무나 급락을 하니까 전부 다 손해를 보고 폐점을 한 거예요. 하남돼지집은 필수 품목을 강제하다 결국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고 있는 상황, 가맹본부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하려 해도 지나친 위약금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점주들이 지나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가맹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상법상 보장되고 있는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불가피한 경우 점주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점주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를 제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도 확대해 업종 변경 등 편법으로 사업에 대한 검증 없이 가맹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변경 등록하는 정보 공개서는 사전 심사 없이 빨리 공시하도록 하되 허위 공시는 사후 심사로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점주들은 배달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합니다. 배달앱에 대해서도 입점 사업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되고요.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찰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 발생 초기 KT 측에 수차례 알리려 노력했지만 정작 KT는 내부 조직끼리 연락을 돌리다가 7번 만에야 사태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광명경찰서 수사관은 지난 1일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해킹 피해로 소액 결제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을 KT 광명지사에 처음 전화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KT 광명은 구로지사로 가보라고 안내했고 구로지사는 KT 본사 법무실로 안내했으며 법무실은 기술적 지식이 없다며 다시 구로지사로 연락을 돌리는 등 하루 가까이 조직 내부에서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KT 본사가 사태 파악에 나선 시점은 경찰이 KT지사에 최초로 전화한 시점으로부터 21시간가량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정보가 유출된 고객 297만 명 가운데 4만여 명이 카드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지난 1일부터 지난 23일 오후 6시까지 카드 재발급 신청 고객은 65만 명, 카드 비밀번호 변경 82만 명, 카드 정지 11만 명, 카드 해지 4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복을 제외하면 전체 유출 고객의 43% 수준인 128만 명이 카드 재발급이나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를 마쳤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유출돼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 28만 명 가운데 19만 명에 대해서 고객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롯데카드는 아직 보호 조치가 안 된 고객에게 추가 안내 전화를 하는 한편 카드 재발급에 필요한 충분한 공카드 물량 확보, 하루 최대 카드 발급량 확대 운영 등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거리를 이용할 때 많이 찾는 교통수단이 고속열차입니다. 하지만 고속열차 배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호남선은 주말마다 예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증편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호남의 관문 광주 송정역입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부터 고향을 찾은 사람들까지 하루 평균 만여 명이 이용합니다. 모처럼 긴 추석 연휴도 다가오면서 예매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출장 갔다가 오후에 이제 여기 광주로 내려와야 될 때 출퇴근 이제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매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매 오픈 열리자마자 이렇게 시도해도 예매가 어려울 때가 많죠. KTX 하루 운행 횟수는 경부선 115회, 호남선은 55회입니다. 열차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이면 경부선은 하루 21대 열차를 추가로 운행하지만 호남선 증편은 단 한 대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권역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공급 좌석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경부선은 좌석 수가 많은 955석 KTX 1이 80% 넘게 집중 배치된 반면 호남선은 379석 규모의 KTX 산천이 절반 가까이. 실제 주말 공급 좌석은 경부선이 11만 8천여 석, 호남선은 3만 9천여 석으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광주광역시는 주말과 출퇴근 시간, 명절이라도 열차 대체 투입 등 증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SOC가 확장되면 수요가 늘어나기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 당국에 이런 차별화되어 있는 공급 정책을 개선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 5송 구간의 고속선로 확장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28년 이후 증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째 반복되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이스타 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내 국제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한 개인기기 충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할 수는 있지만 이착륙 및 운항 중 전 구간에서 사용은 전면 불가합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현행 법규상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 속도를 불법 해제하고 시속 100km까지 높여 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판매업자가 최고 속도를 해제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소비자가 해제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서
일부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 수입, 판매업자가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